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금은 고정. 우리 베비일장 백오님, 소주포크님, 소메노키나리님, 티봉님, 옥두님, 호연님, 꿀님, 데비님, 라이크트님, 망고푸딩님, 이도희님, 리올린 인테리어님, 아미님, 대장님, 나비님, 흥이나연님, 페페로님, 남자님, 산들바람님, 따유객님, 알타리님, 사사키즈님, 진님, 현이님, 쿠도님, 순님, 둥이님, 달비님 어서 오시고요. 갑자기 그냥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코팜과 함께합니다. 아, 넌 양치지. 아, 세상에. 여러분, 저 10주년 방송 하디슈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의견이 좀 많았던 시청자분들 사연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약간 이거는 저한테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하리 능력고사라 해서 질문이 있는 거죠. 저에 대한 질문을 맞추시면 되는 건데, 문제인데 방송국에서 알 수 없는 것도 내 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백하면 받아주나요? 네, 앵크 장난 아니지. 봐봐, 어쨌든 고백은 장난이었잖아. 아무튼 문제를 낼 건데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평소에 내 방송 안 봤으면 모를 만한 것들로. 메빌이 차여서 미안. 예민해. 대나님 어서오세요. 아연님 어서오시고요. 은하. 근데 내가 메빌님 어떻게 차겠어. 근데 우리 방에서 막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다 받아주면은 나 거의 한 달 단위로 1일 남친, 2일 남친, 31일 남친 이렇게 만나야 될걸요? 일주일 남친도 아니고 한 달 남친 만들어야 돼. 그럼 300일 남친 뭐야? 300일에 한 번 보는 거지? 나뽕님, 멜리님 어서오세요. 한 달 남친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야. 한 달에 한 번 봐서 한 30명 정도 되면은 1일 남친, 2일 남친, 3일 남친, 31일 남친, 뭐 25일 남친 이렇게 있는 거지. 구라바님 어서오세요. 그지, 숫자 높으면 완전 손해지. 또 뭐 할까? 아, 어, 154315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오시면 제가 뭐 이거 문제 많이 맞춘 분들은 선물도 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평소에 방송 좀 봤으면 알만한 문제로만 낼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살짝. 대충 7개 정도만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또 잘 생각을 해보고. 뭐 약간 오픈북식으로 방송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왜냐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저기 써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자유 게시판에 있을걸요? 아마. 세상에. 아니 왜 음료수 가져왔는데 마시지 못하니. 코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기침할 것 같아요. 안 나옴.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뭐, 그렇군요. 오호. 그래서요. 저장하고. 코가 간지럽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귀신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이상하게 액션님 어서오세요. 이상하게 어제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또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로 얘기가 미뤄졌네요. 원래 제가 학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쪽에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오신 분들 추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사이트 캐릭 만들었어요. 저도 생선만 했어요. 저는 오늘 하려다가 근데 주위에서 어사이트 진짜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육성 진짜 힘드네요. 그냥 포기하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 되게 막 노가다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안 하신대요. 근데 데미지가 괜찮은 것 같던데. 달련님 어서오세요. 귀찮네요. 저도요. 저 좀 귀찮기는 한데 컬렉션도 만들어야 되고 어세트가 항로 돌기에 되게 최적화된 애래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귀찮으시면 저한테 쩔 받는 방법도 있으세요. 모험단 친추 주시면 제가 공절 넷마로 해드릴게요. 일단 키워봐야지. 그거 쩔 안되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오늘 생선 만화가 안 해가지고. 긍정님 어서오세요. 천사님 어서오세요. 긍정.
아니요, 하찮은 캐릭의 귀한 피로도래. 아, 제가 안 쓰는 에픽풀 말렙 캐릭터가 진짜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약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이. 어서오세요. 아, 퇴근길. 라디오 모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반 아이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때 저는 친구들을 쉽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의 수만큼 똑같이 대답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어느 날 남성은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남성은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 찝찝해서 일단 문을 똑같이 쿵 하고 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남성은 또 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쿵쿵 하고 2번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남성은 또 찝찝한 마음에 똑같이 쿵쿵 쳐주었습니다.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며칠 뒤 남성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은 짜증이 났는지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에서 쿵쿵쿵쿵 대충 이런 이야기였죠. 마지막에 쿵쿵쿵쿵 할 때는 책상을 마구 때리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깜짝 놀라는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써먹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에서 살짝 깨서 자세를 바꾸려고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였던 거죠. 저는 왼쪽으로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상태로 평소와 같이 가위를 풀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쿵쿵 하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얼른 가위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쿵 소리가 오른쪽 귀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면서 죽으림을 다해 가위를 풀었습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매우 빠르게 요동쳤죠.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지만 쉽게 진정이 안 되어서 안방으로 가서 부모님과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귀신 이야기로 장난을 쳐서 화난 귀신이 저에게 복수한 것 같네요. 왜 귀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귀신들이 꼬인다는 말이 있듯이요. 아, 근데 그 약간 이 이야기로 살짝 따지면요.
저한테는 뭐 많이 붙어 있겠다 싶어요. 체질에 따라 다르려나. 어서 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종량님, 류빈님, 돼지는 부타요님, 도파이님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불곰님 어서 오세요. 탱카님 어서 오세요. 사탕 먹어야지. 여기 없나? 있다. 오늘도 목캔디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영어마을 이야기입니다. 거긴가? 파주 영어마을? 꽃가님 어서오세요.
이번 이야기는 영어 마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영어 마을로 캠프를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영어 마을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는 여행이라 다들 잔뜩 들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학원에 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영어 마을로 캠프를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 진짜? 우리 학교도 그 영어 마을로 갔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어 마을에 귀신이 나온다며 그 기숙사 건물에서 귀신을 본 친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원래 귀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마을에 도착해서 친구가 말한 기숙사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왠지 기분 나쁘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숙사에는 한 방에 6명이서 함께 생활했는데 제가 원래 반장이라서 자연스럽게 방장까지 도맡게 되었습니다. 캠프의 첫날 밤 일과가 모두 끝난 뒤에 다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는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시계가 걸려있던 벽 쪽 침대에서 들렸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그쪽을 보니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가 컥컥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위에 눌렸나 싶어서 친구에게 다가가니 친구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눈이 뒤집혀서 흰자위만 내놓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친구들을 깨웠고 한 친구가 경기를 일으킨 친구를 겨우 일으켜 깨웠습니다. 얼른 물 한 잔을 떠서 친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캠프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다음날 밤 어제 경기를 일으킨 친구가 그 침대에서는 못 자겠다고 했고 다른 친구가 그 침대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또 그 침대에서 자던 친구가 경기를 일으켜서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저희 방을 쓰는 친구들은 그 침대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침대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게 그 침대에서 자는 친구는 무조건 새벽 1시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캠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밤, 그날은 제가 그 침대에서 자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잠을 못 자고 결국 밤을 새우자며 몸을 일으켰어요.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면서 떠들다 보니 공포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12시쯤에 친구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복도에 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수기는 방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물을 다 마시더니 갑자기 저를 놀리겠다고 저만 혼자 놔두고 먼저 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물을 마시는데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 목소리가 아니라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온 건물이 떠나가라 크게 웃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다른 반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선생님들이 깰까 싶어 그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너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가 말을 하는 순간 방에서 웃음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서 순간 당황했는데 잠시 뒤에 따라갈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갔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포감에 휩싸인 저희는 또다시 몸을 일으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하나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남았고 무서웠던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 침대에서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위에 눌렸습니다. 팔다리가 살짝살짝 떨리길래 아, 나도 친구들처럼 경계를 일으키나 보다 하면서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에 키가 엄청나게 큰 삐에로가 고개를 옆으로 45도 정도 기울이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삐에로는 저를 보면서 기다란 풍선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삐에로의 모습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무서워서 다시 눈을 꼭 감았고 잠시 뒤에 눈을 떴을 땐 이미 그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삐에로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가위가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기절하다시피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침대에 두었던 이어폰을 챙기려고 문제의 침대로 다가갔는데 그쪽 벽에 쓰인 한 글귀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너도 삐에로 봤어? 워터님, 0263님, 신혜언니, 다성님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중량님 어서 오시고요. 이번 거 제목이 몽중몽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그런 거예요. 리령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몽중몽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몽중몽입니다. 여러분은 몽중몽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몽중몽이란 꿈속에서 또 꿈을 꾼 현상을 말하는데요. 저는 몽중몽을 엄청 자주 꿔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몽중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강 시간에 종종 학교 내 여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곳에서만 몽중몽을 심하게 꿨어요. 꿈속에서 눈을 뜨면 휴게실이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몽중몽이 진짜 위험하구나 라고 느끼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 여자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인 걸 알아채고 다시 잠이 들어서 얼른 현실로 돌아오려 했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는
또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자다 깨다 반복을 했는데 여자 휴게실에서 같이 잤던 친구가 저를 깨웠어요. 수진아, 수업 들으러 가자. 아, 드디어 꿈에서 깨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친구에게 또 몽중몽을 꿨다며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주변의 분위기가 아무리 둘러봐도 꿈 같은 거예요. 그 넓은 학교 건물에 저와 친구 단 둘뿐이었는데 원래 한창 학교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이거 꿈 아니지? 너 진짜지? 이렇게 물으니 친구가 진짜 맞다며 웃길래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서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기로 했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의 친구가 맞다면 내가 암호를 말할 때 유레카라고 대답해주기로요. 친구는 알겠다면서 환하게 웃었는데 그때 다시 꿈에서 깼습니다. 그 친구가 깨워서 말이죠. 친구는 수업 들으러 가자고 했고 저는 나 방금 이 장면 꿈에서 꿨다? 라고 신기하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친구는 또 몽중몽을 꿨나며 웃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가 꿈에서 말했던 암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현실에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지? 그러자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레카잖아. 순간 현실로 들어왔는 줄 알고 안도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건 꿈에서 이야기한 거였어요. 전 놀라서 친구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야, 나 그거 꿈에서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네가 알아? 그랬더니 친구가 방긋 웃으면서 들켰네? 그 순간 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눈을 뜨니까 웬 탄광 아니었어요. 그 탄광에는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호롱불안에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어떤 여자가 다짜고짜 장화를 건넸어요. 여자는 제게 빨리 신발을 신고 일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늘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꿈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이죠. 그 여자가 바쁘니까 빨리 가자며 재촉을 하길래 일단 장화를 신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또 다른 여자가 저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여자 B는 갑자기 제 손에 낚아채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고. 아직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요. 이어서 B는 제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고 제게 장화를 건넸던 여자가 저를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자 B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한 철문 안으로 들어갔고 짧은 복도의 끝에 원 모양의 문이 보였습니다. B는 복도 끝에서 제 눈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곳에 절대 다시 올 생각하지 마. 그러고는 저를 문에 밀어넣었고 저는 정말 그렇게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이전에도 몽중몽을 자주 꿨지만 이번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가위처럼 눌리는 정도는 있었지만 그때 그 여자가 말한 그늘진 곳은 정말 현실로 돌아갈 수 없는 곳 같았으니까요.
워이쿠님, 몬스터님, 퍼덕님, 포찬현님, 둥이아버지님 어서 오시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꿈에서 갇혀가지고 막 헤맨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 혼수 상태에 있었다던가. 그럴걸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냥. 글쎄요, 따라갔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따라갔으면 이제 장편 각인데. 그러게요. 토치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뭐지? 졸리지? 오늘 뭔가 일찍 잘 수 있는 기분? 대나짱 등장.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제 몇 시더라? 3시 좀 넘어서 잤나? 아, 몇 시에 잤는지 잠깐 볼게요. 몇 시에 잤더라? 4시에 잤... 3시 50분에 잤네요. 진짜 늦게 잤다. 근데 그만큼 제가 일찍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잠은 졸릴 때 자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 저 친구랑 카톡하다 잤는데 이제 잘 자 보내고 그냥 기절했거든요. 그거 봤어요. 다시 넘어졌다고? 세상에. 잉댕이님, 지디님 어서오세요. 하리치 맨날 늦게 자잖아. 아, 요새 늦게 자요. 요새 뭐야 게임한다고. 아, 그리고 늦게 자야 좀 늦게 일어나서 배고픔을 덜 느끼죠.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예. 애초에 방송이 늦게 끝난다고. 졸린데 버티고 안 잘라는 게 안 좋대요. 아, 끄덕끄덕끄덕. 일하는데 식곤증 오질라게 오던데. 아, 진짜? 아... 음...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은 게요.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가위에 자주 눌린대요. 가위도 자주 눌리고 몽중몽을 진짜 많이 꾼대요.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 그 방법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자살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잠에서 깨는데 갑자기 든 무서운 생각이, 만약에 꿈인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 했는데 그 꿈이 아니었으면 죽는 거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거나.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밤에 자면은 무조건 가위에 눌려서 낮에 주무신대요. 그래서 되게 그 얘기 듣고 되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있으면 또 12시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보면 친구가 깨워서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꿈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12시가 되었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오늘 100 찍었다고? 어떻게 한 거야? 저 그냥 오늘 안 건드려가지고. 아, 점핑. 가속으로 GP에 30으로 됐어요. 점핑 지정하면은 오늘 하루 만에 100사 가능. 내일 해봐야겠네요. 덤퍼방인가 보네요. 사실상 그게 뭐지? 제가 던창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덤퍼 방송은 안 해요 이제. 원래 했었는데. 설거지에 밥까지 다 해놓고. 오호. 오늘 아이디어스에서 커피 시킨 거 왔어요. 아 진짜요? 커피? 더치커피 시키셨나? 뭐 시키셨어요? 아 저도 뭐 살라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보다가 그냥 나중에 봐야지 이랬는데. 근데 저 뭐지? 액세서리도 있고. 아 진짜요? 한 세트 더해서? 오호. 행성 팔찌, 마리모, 하바리움. 아 하바리움 샀었다. 원석 팔찌, 식빵 접시. 아 이게 진짜 귀여운데 식빵 접시. 아 진짜? 분노시나? 오. 복숭아 브로치 이거 되게 귀엽다. 폼 클렌징이요? 아 다시 샀어요. 저희 집은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떨어지면 하루나 이틀 내로 부모님이나 동생이 삽니다. 예. 냉면 이거 맛있겠다. 저번에 시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호랑이 해장냉면. 긍정님 그 호랑이 해장냉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엔간한 고깃집 냉면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식품 탭 들어가면 그게 맨 위에 떠요. 반지 살까? 제가 어느 사이트에요? 아이디어스라고 어플이 있어요. PC 버전은 잘 모르겠고 어플입니다. 원석 반지 이런 거 갖고 싶기는 한데 냉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입맛이 진짜 까다로운 게 한 팩에 4,500원 맞아요. 쿡이 진짜 많아요. 동생이 뭘 먹잖아요. 다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이래서 맛이 없고 저거는 저래서 맛이 없고 이렇게 좀 까다로워요. 입맛이. 맛잘알이라 그런가. 아무튼 근데 그 냉면 진짜 맛있었어요. 또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귀걸이도 예쁜 거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피어싱만 해가지고 네 간단해요. 그리고 맛있어요. 육수가 진짜 찐이에요. 배송도 일찍 온 편이었습니다. 피어싱 새로 사고 싶다.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해서 뭐든 간에 나비 피어싱 예쁘네. 근데 제가 피어싱이 귓볼에만 있어요. 그래서 딴 데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오로라 피어싱 이쁘네. 야광은 엄두가 안 나네요. 그리고 뭐지? 로제 소스 산 적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로제 떡볶이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 소스예요. 고추장 베이스 로제인데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파스타도 해먹어봤는데 파스타도 맛있어요. 근데 얘는 떡볶이를 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봤고 엄마님, 꼬르륵구이님 어서 오시고요. 다이어리도 파네. 이제 새해니까 그런 거겠죠. 캘린더는 이미 받은 게 있고. 맞아요. 그 냉면. 아이고 어서오세요. 우야꽃님 어서 오시고요. 와 다이어리 사고 싶다. 근데 저 잘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수첩 같은 거 있으면 편한데 다이소 가면 비싸야 2,000원인데 여기서 사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슬슬 졸리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잡고 자러 갈까요? 일단 장바구니 했어요. 그거 한 3인분 정도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교환일기 감성은 어때?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써봤다? 어렸을 때? 아니 나 써봤나?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안 쓴 것 같아. 오케이 나랑 확인. 우리 어떻게 아니요 따로 자죠. 거절당했어. 옛날에 막 교환일기 그런 거잖아. 서로의 집 우체통에 막 넣어주고 그런 감성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네요. 아하. 아니 집 저랑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면서
세상에. 아니 근데 슬라임 또 사기엔 좀 그렇긴 한데 막 찰방찰방한 슬라임 있거든요. 그거 사고 싶은데. 아 택배비가 엄청 들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래요. 정확히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디어스는 약간 기다리는 맛이 있어요. 쿠팡은 다음날에 바로 오잖아요. 이게 좀 기다리는 맛이 있습니다. 아, 육회 시키고 싶다. 근데 조금 비싸긴 비싸네요. 제가 원래 육회 시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도 빨리 오는 편인데. 아, 근데 아이디어스는 그 직접 수제로 제작하는 상품 있잖아요. 그런 건 느린 것도 있어요. 한 1, 2주 걸리는 것도 있고, 저번에 산 건 3주 걸렸어요. 아, 육회 시킬까? 여기가 300g에 9,900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최저가인 것 같은데, 신선한 편입니다. 좀 살까? 12일에 시켜서 오늘 왔으니까 하루 걸렸네. 이렇게 2개 시키면 2만원인데. 아, 진짜. 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육회에 소주면 끝나지. 전 음료수에 육회 먹어서 어른 덜 됐나봐요. 장땡님 어서오세요. 그게 뭐예요? 어디 보자. 아니야, 근데 저게 그래서 2개를 시키면 2만원 조금 넘는데 배송비까지 하면 23,500원 정도 하는데 2번 먹을 수 있으니까. 콜라 이렇게. 저요? 보통 그냥 사이다입니다. 저는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육회 시킬까 말까. 아니야,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육회 양념은 제가 하거든요. 약간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뭘 고생했지? 고생한 게 없는데? 아무튼 나를 위해서. 3,500원. 3,500원 배송비 23,300원. 나 카드 다이어트 하는 나를 위해. 육회는 다이어트 해도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네. 근데 여기 육회 진짜 맛있는데. 이게 근데 2개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빨리 먹어줘야 되는데. 고민되네. 이럴 거면 그냥 딴 데서. 근데 좀 양이 많으니까 좀 많이 먹을 순 있거든요. 여러 개님, 농부님 어서오세요. 뇌비가 먹는다고? 좋네. 9,900원이야.
4010님 어서오세요. (9,900원으로) 쉽게 나이스. 아니지, 택배지. 택배비 따로 내. 아, 고민된다. 아니야, 나중에 먹을게요. 어차피 먹으면 살찌니까 조금 우울해지네요. 또 어쩔 수 없지. 저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친구는 배달 음식 그것만 먹는데요. 굽네 치킨 오리지널만. 저는 서브웨이 먹고, 근데 걔네 동네는 서브웨이가 없고. 내기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같이 하면서 뭐 걸려있으면 열심히 할 텐데. 아, 내기라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둘 중에 누가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몇 킬로씩 뺄 때마다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걸려있긴 해요. 코코팜 너무 써. 아, 양치해놓고 이거 왜 가져왔을까, 내가? 네, 맛있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양치하고 먹어서 써요. 보통 제가 방송할 때 물이나 차를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귀찮아가지고 코코팜 들고 왔더니 아, 쓰다. 여름을 위한 다이어트인가요? 아니요.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죠. 빙구다, 빙구. 대낮 빙판에 머리 갈려보고 싶니? 쓴 게 몸에 좋은 거랬어. 그게 맞아요? 로아이님, 성찬님 어서오시고요. 둥글레차? 나 맨날 녹차야. 둥글레차 맛있어요? 그리고 보리차 가끔 먹는데, 보리차 장염 걸렸을 때. 장염 다시는 생각하기가 싫어요. 근데 뭐만 먹으면 다 토했어. 대낮 구타당하고 싶다고? 둥글레차. 아니, 제가 몸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마사지를 좀 받으러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항상 마사지 끝나고 나면 차를 한 잔씩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민트 차인 거야. 그래가지고 페퍼민트 차인데 마시잖아요. 마시면 약간 양치하고 뱉은 물을 먹는 맛이야. 약간 끔찍했어요. (410님) 성찬님, 종독찬님 어서오시고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종덕찬님 에드벌룬 선물 감사합니다. 귤마타리보님 어서오시고요. 진리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나 손 매운 편이야. 아, 이모티콘 귀엽긴 한데 그럴 때 쓰는 게 맞아? 매운 거 잘 먹어? 이글스님 어서오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지방 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타킹님 어서오세요. 안 죽어요. 대신 반 죽음이겠지만 저 이모티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두근두근. 아니 여러분 그래서 그 뭐야 아이디어스도 아이디어스인데 저 내일 옷 사러 나갈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밖에 잘 안 나가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와 근데 한우 육회는 좀 비싸긴 비싸다. 150g에 9,900원이구나. 추워 추워. 맞아요. 행. 어. 오늘 로딩 패치했던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파티 사냥 오늘 안 해가지고 체감은 못했어요. 그냥 오늘 그냥 거의 출첵만 하고 꺼가지고 어설트 생성하고. 하리님도 노가다 하시나요? 거의 안 해요.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제가 원래 워낙 캐릭터가 적어서 그러니까 좀 방치해놓은 애들이 많아요. 어서오세요 페페로님. 옥수. 복귀 3일차시군요. 저는 별로 쉰 적이 없어서
안토니우로 쉰 적 없습니다. 엄청 오래되긴 했죠. 어허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남해안 여행 이야기입니다. 고여버렸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워낙 고여가지고. 그래서 남해안 여행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해안 여행입니다.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친척분들과 총 8명이서 남해안의 섬들을 여행했습니다. 외숙모의 친척이 그 섬들 중에 한 곳에 살기에 2박 3일 일정 중 하루는 친척집에서 묵고 하루는 어떤 섬의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습니다. 많은 섬들을 갔기 때문에 이름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첫째 날은 남해안 바닷가에서 통통배를 타고 여기저기 섬들을 구경도 하고 쉬기도 했어요. 배는 처음 타보는 거라서 울렁대는 게 마냥 재밌고 멀미도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섬을 지나다 이제 묵을 곳을 찾기 위해 어떤 섬을 들렀는데 온통 자갈뿐인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아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아서 편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치는 텐트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었고 그 뒤에 화장실도 있었어요. 그 앞은 당연히 바다였고요. 12시가 지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된 거죠. 대략적으로 새벽 1시경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사촌 동생들은 신나게 놀아서 피곤했던 나머지 밤 10시쯤 잠이 들었었는데 혼자 그 시간에 잠에서 깬 거죠. 깨어보니 어른들은 캔맥주와 안주거리를 삼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잠에서 깨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겁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나무숲에 둘러싸인 화장실이 보였어요. 밤의 숲속은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으스스했어요. 창문으로 보니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었고 저는 입구에 스위치를 켜고 전등을 모두 켠 상태에서 들어갔고 입구와 스위치가 잘 보이는 자리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서 최대한 빠른 동선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몇 초 흐르지도 않았는데 좌변기 쪽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좌변기는 위쪽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불을 모두 켜놓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었으면 다 보이게 되어 있었어요. 분명 밖에서 불이 다 꺼져 있었고 들어와서도 아무도 없었는데 좌변기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서 처음에는 간이 큰 누군가가 볼일을 보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모든 전등이 동시에 타밭하는 소리와 함께 공포영화에서처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볼일을 보는 도중이라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몇 초 안 되어서 다시 전등이 복구되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을 하고 저변기 쪽을 바라보니 어떠한 물체가 흐느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타밭하는 소리와 함께 전등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 저는 얼른 바지를 올리고 나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괴한 음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와 기이한 목소리가 합쳐져 저에게 말을 건넸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딱 한마디였습니다. 체사르.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고 저는 그곳에서 미친 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을 땐 화장실의 전등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그곳은 여전히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 말을 했지만 악몽을 꾼 거랑 헷갈린 게 아니냐며 얼른 자라는 꾸중만 듣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 잠들었습니다. 그 후 겪은 일들을 악몽처럼 일주일간 집에 돌아와서도 시달렸고, 그렇게 그 일을 잊고 지내다가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가 너 체사르의 뜻은 아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어 알게 된 뜻이지만 체사르의 뜻은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쿤님, 원앙님, 멜리님, 고려온단 정동님, 파리님, 일사일레님, 후후님 어서오세요. 오잉. 이호님 어서오세요. 요즘 여행을 못 가봤어. 어허. 요새 여행 가기 애매하긴 하지 않나? 음흠. 리치왕님, 코라바님 어서 오시고요. 복가기념 그거 듣고 가위 눌린 것 마냥 땀 뻘뻘 흘리면서 잤었어요. 오호호. 그런 걸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가끔씩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답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얘기가 뻔해요. 제 기준입니다. 삭기님, 무지개님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뭐 시키지? 옷도 옷이고 아이디어스도 아이디어스네요. 아니 나 내 방송 보고 악몽 꾼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악몽 꾼 분도 있지만 사실상 꿀잠 자시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왜냐면 꿀잠 자시는 분들은 꿀잠 주무시는 분들은 꿀잠 잤다고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악몽 꾸신 분들은 꼭 악몽 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방에 들어와서 말이 없다? 그럼 이미 꿀잠을 자고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나 알지롱. 저 자러 봐봐요. 저렇게 나오신다니까요. 나 메빌님 너무 고마워요. 우선이 끝났나요? 아니요. 호비님, 리짱님 어서 오시고요. 저희 방송은 1시까지예요. 생방송 1시까지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나도 이렇게 먹어야지. 부러워. 나 겨우 안 시켰잖아. 육회. 근데 님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좀 있으면 설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그래 메빌이라도 대신 먹어. 아무튼 간에 좀 있으면은 설이잖아요. 큰 집이라서 친척들이 다 모여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진짜 싫은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지, 음식 해야 되지, 친척 동생들이 막 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지지. 싫잖아요. 어른들 만나고. 노노노노. 근데 이번에 안 모인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큰 집이면 집에 만난 거 많이는 안 해요. 그냥 아니다. 그래도 명절 지나고 한 2, 3일 먹을 정도는 합니다. 옛날에 진짜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친척들이 이제 저희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쪽 가족들은 이제 그쪽 집에서 제사 지내고 하기로 해가지고 그쪽 집안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사촌 오빠 한 명이랑 작은 아빠네 가족들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이 좀 줄긴 했어요. 그리고 음식 맛이 좀 메빌이 나중에 식대 뽑으면 나갈게. 아, 맛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맛은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맛있는 것 때문에 친척 동생들이 밥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밥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게장을 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게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걔네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게 먹으러 온다 그랬어. 좀 재수 없었어요. 일도 안 도와주고 뭐도 안 할 거면서 밥만 그렇게 얻어먹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지랄을 떠는데 밥 먹으러 오지 마세요. 아이고 언니 구독 벌써 3개월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니. 추천 감사합니다. 함상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단기 알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길어서 네, 좀 길어요. 아 유케이 그만해요. 제가 먼저 시작했지만 잘 못했어요. 왜? 저번에 아이디어스에서 뭐지? 파스타 밀키트 한번 먹어봤거든요. 바질 새우 파스타?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좀 짰어. 면수를 좀 덜 넣은 느낌, 내가. 다음에는 좀 더 내가 너보다 바보일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봐야겠고, 그 다음에 전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컵에 쌀과자 하나 집어왔어요. 아이고 술을 못 마신다는 건 좀 슬프네요. 요리 재능이 없나봐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어? 그게 가능해요? 그 계량도 하고 레시피대로 하면 망할 수가 없는데 밀키트는 어떻게 망하지? 신기하네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꽁님 어서오세요. 이 좋은걸. 아 저희 아버지가 진짜 주당이거든요. 주당이신데 담고 싶지도 않고 네. 그냥 못 먹는 편입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술을 잘 못하셔서 제가 그 체질을 받았나봐요. 동생들은 술 되게 잘 먹거든요. 여동생이 소주 4병 먹어요. 저는 소주 반병도 못 먹어요. 근데 두세 잔?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사분들은 별로 뭐라 안 그러거든요. 근데 동료들이 뭐라 해요. 아, 술 안 먹냐고. 젊은데. 제가 거의 어딜 가든 막내였거든요. 지금은 어딜 가든 막내는 아니긴 한데 그 나이는 아닌데 술은 못하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아무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안 와서 위스키 한잔하고 잔다, 온더락 한잔하고 잔다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전 못하니까 저는 그냥 아유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롤이나 한 판 때리고 자야겠다 이러는 편이라 착잡하네요. 그래서 오늘이 다가기 전에 단기 알바 이야기 하고 갈게요. 방송 시간이 끝나기 전에. 네, 아마 이것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술갬성이라. 이번 이야기는 단기 알바입니다. 1년 전 제 후배가 겪은 일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후배는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심했던 후배에게 마침 대학 선배가 전화가 왔고 내용은 4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심했던 후배는 당연히 환영이었죠. 알바는 즉 수련원 조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경남 고성 쪽이었고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이죠. 바닷가라서 수련원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4일 동안 조교로 알바를 해보라고 했어요. 원래 매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명이 빠지게 되어서 자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수련원 특성상 조교가 부족하면 사고가 터질 위험이 커지다 보니 무조건 사람 수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4일 동안 받는 급여는 25만원, 원래는 30만원이었나 대타였기 때문에 25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교육이 많았는데 인명구조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후배는 그게 없었습니다. 대신 체격이 좋고 키도 180에 모든 운동을 잘하는 편이었던 후배는 최적격이었던 거죠. 드디어 아르바이트 당일 후배는 선배의 차를 타고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수련원에 도착을 하니 시설도 좋을 뿐더러 완전 트인 바다라서 전망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오래 있지는 못할 그런 곳이었어요. 심지어 슈퍼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가야 있는 그런 시골이었죠. 그렇게 후배는 도착해서 여러 관계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앞으로 3박 4일 동안 해야 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음속으로는 예쁜 여고생들이 오길 바랬던 후배의 바람과는 달리 남자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내렸고 입대 전 남자 고등학생들과 여름에 미친듯이 공을 차고 수영을 하면서 놀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선배는 후배에게 마지막 날에는 기합을 넣어줘야 한다며 마지막 날이 제일 위험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아이들이 숨겨왔던 술을 꺼내 마시고 놀다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후배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순찰을 했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선배가 돌기로 했어요. 후배는 12시까지 5분 정도 남은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로비에 있는 화장실은 컸고 양쪽에 있는 화장실은 작은 편이었는데 복도의 끝쪽에 서 있었던 후배는 당연히 가까운 작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도 불이 다 꺼져 있고 화장실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섬뜩해져서 로비 화장실로 가려는데 괜히 혼자 자존심이 상한 후배는 겁 없으면 안 된다면서 작은 화장실로 향했다고 해요. 양쪽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고 로비의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화장실로 급하게 가서 볼일을 보는데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볼일을 보던 후배는 뭔가 시야에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고 해요. 순간 뭐지? 하면서 몸이 굳었는데 그것은 액자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더랍니다. 액자가 문제가 아니라
액자에 비친 무언가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의 뒤에 저변기가 있는 변기 칸에서 빛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화장실 문을 잠그면 빨간색, 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잠근 장치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더래요. 액자에 비친 모습에는 흡사 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이 보였었고요. 볼일을 다 끝낸 후배는 1분 동안 몸이 굳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배를 놀리기라도 하듯 화장실의 잠금 장치는 쓱 탁 쓱 탁 하며 장난이라도 치듯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속으로 귀신인지 아이들의 장난인지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이 굳어질 때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 자존심이 셌던 후배는 혹여나 그냥 가면 겁나서 도망을 갔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할까봐 발로 슬쩍 변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하게 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고 생각보다 엄청 세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을 보고는 너무 놀란 후배는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야, 미안해. 나는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안에 있던 건 후배의 예상을 벗어난 어떤 여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연신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세 걸음 걷다가 울면서 복도를 가로지르며 뛰어왔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후배는 여학생을 봤고 그 여학생은 손에 가지런히 모은 채로 있었고,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인 걸 확인하고 얼른 고개를 돌린 후배는 문을 다시 닫고 나가려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왜 여학생이 화장실에 있는지. 그리고 정신이 조금씩 돌아올 때쯤 그 잠금 장치는 앉아서는 절대로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위치였거든요. 손이 쭉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앉아서 절대 그걸 돌릴 수 없었던 거죠.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박원규? 세상에. 덱스마스터님, 주니님, 후후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삼. 오호. 호이쿠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립톡 이런 거는 이쁘긴 한데 뭔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 케이스 좀 볼까? 아니 그런 하찮은 걸로 인생 목표 정하지 마. 곰돌이 체크 패턴 스트랩 케이스 이거 진짜 이쁘네요. 감성적인데? 근데 지금 카드캡터 체리 그거라서 그립톡도 달리고 곰돌이도 있네. 이거 인형 있는데 곰인형. 카트 눌러놔야지. 용이님 어서오세요. 왜 그게 하찮은 거야? 인생 목표는 약간 원대한 그런 게 있어야지. 뭔 그거를 뭐 인생 목표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인생 목표로 설정하지 마, 이씨.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그랬어. 근데 그거 아세요, 님들? 저 옛날에 방송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분 실제로 막 친해지고 만나보고 싶고 그런 거. 하리랑 사귀기가 되고 진짜 세상에 매빌장 싫어요. 그런 걸로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고백하기가 목표 됐어.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간발해. 그래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폰케이스 약간 몽환적인 거 사볼까? 퍼프의 드리밍, 이거 되게 괜찮은데? 벌써부터 아찔하긴 해. 나도 이상형이 있어. 근데 제가 약간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햄스터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있다 했잖아요. 아무튼 그분 얼굴을 제 동생이 아는데 약간 동생이 하는 말이 근데 그 사람은 햄스터는 아니고 뉴트리아 같지 않냐고 그러길래 뉴트리아는 말이 좀 심하지 않냐 이랬는데 뉴트리아라니 제가 좀 체격 있는 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머독만한 이상형이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내가 머독 같은 남자랑 만날 수 있을까 이러니까 그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냐 이러던데. 왜냐면 그걸 말한 친구는 이상형이 아이유였거든요. 아이유 같은 여자는 흔하지 않지만 머독 같은 남자는 좀 있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머독이는 너무 귀엽잖아. 그래도 뭐가 귀엽니? 머독이 외비리 살 거 금지. 아니 근데 이상형을 다 만나는 거 아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저도 머독 같은 남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저 가볼게요. 내일도 또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웠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먹방 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